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난 시간에 대한제국의 근대화 노력까지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일사늑약의 과정과 항일 의병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사늑약의 과정입니다. 일사늑약 체결 전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평들, 네, 국제관계를 나타낸 그림들인데요. 1887년에 지금 여기 꼬레라고 써있죠. 네, 한국을 놓고 일본, 러시아, 청나라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고개를 낳기 위해 이 세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러시아와 일본이 역시 우리 대한제국을 놓고 경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지금 줄을 잡아당기고 있고 그 사이에는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죠. 그러다가 러일 전쟁이 발생합니다.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우리 조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사람이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리고요. 1905년 7월 29일 날 일본에서 미국의 테프트 육군 장관과 그다음에 가스라 다로 총리가 밀약을 맺습니다. 이걸 가스라 테프트 또는 테프트 가스라 밀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인정해주고요. 또 일본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미국이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뭐 자기들끼리 미국은 필리핀 너희가 해. 그 다음에 미국은 일본한테 그래 일본은 조선은 너희가 해.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맺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은요. 7월 29일이었죠. 그 다음에 8월 12일이니까 2주 뒤에 영국에서 제2차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자,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일본 공사 사이에 맺어진 조약인데요. 여기에서도 자, 영국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도, 감리, 보호 조치를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동맹의 범위를 인도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자, 그러면 영국이 일본의 조선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해준 이유는 그때 당시 영국은 러시아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관계였습니다. 러시아가 슬슬 세력을 세계로 뻗쳐나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은 그거를 막으려고 했고 그 막기 위해서 일본을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조선을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이 간섭하지 마 라고 하니까 그걸 인정해 준 거죠. 자,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포츠머스 조약이란 걸 맺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바로 위 사진에서 러일 전쟁이 1904년 2월에 일어나서 1905년 9월에 끝나는데요. 바로 이날 끝나는 겁니다. 1905년 9월 5일. 러일 전쟁이 처음 일어났을 때요. 세계 여러 나라는요.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군사력도 러시아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의외로 강한 군사력으로 러시아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출발한 러시아의 발틱 함대라고 군함들이 있는데요. 그 군함이 지구를 빙 돌아서 여기 우리 대한제국과 일본 앞바다 쓰시마 섬 있는 곳까지 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동해에서 일본 해군하고 그 발틱 함대가 붙었는데 누가 이겨버리냐면 일본이 이겨버립니다. 하지만 전쟁이 바로 끝나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길게 끌었어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도 빨리 끝내고 싶고 일본도 끝내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그걸 딱 누가 알아차렸냐면 미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츠머스 조약이 미국에서 체결이 되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중재를 해서 가지고 네, 러시아와 일본의 대표가 만나서 네, 조약을 맺게 되죠. 조약의 내용은 이겁니다.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도, 보호, 감리 조치를 취하는데 러시아가 방해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외교 포위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제국을 자기네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착착착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일사늑약 체결 과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면 1905년 9월 5일 날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일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러시아도 조선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지 않겠다. 일본이 하는 걸 다 그냥 인정하겠다라고 했죠. 이렇게 되니까 그 두 달 뒤인 11월 9일 날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이 배경에 보이는 그림은요. 덕수궁 중명전에 에서 회의하는 모습이에요. 자, 11월 10날은 이토가 고종을 만나서 일왕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5일 뒤인 15일 날은 다시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폐연하고, 폐연은 황제나 황후를 만나는 일이라고 했죠. 폐연하고 조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고종이 당연히 거부하겠죠. 자, 그러자 16일 날 일본은 대한제국 대신들을 일본 공사관과 손탁 호텔이라는 곳으로 불러가지고 조약 체결을 강요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17일입니다. 17일 날 다시 한번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서 조약 체결을 강요하지만 이때도 거부를 하게 돼요. 자,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일본 군대가 덕수궁을 포위합니다. 이렇게 이제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군대를 동원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 협상이 진행되는데요. 고종은 이 회의 테이블에, 회의 장소에 오지 않아요. 너희들끼리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자, 이때 여러 대신들 중에서 한규설이라고 하는 분이 끝까지 거부를 하니까 이 일본 층에서 중명전의 마루방이라는 곳에다 가둬버립니다. 회의장에서 끌어내버리고요. 그리고 18일 새벽 2시경에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덕수궁 안에 있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중명전인데 지금 현재는 덕수궁 옆에 있습니다. 자, 이 을사늑약은요. 일본의 무력에 의해서 강요 속에서 최소한의 절차와 형식도 갖추지 못한 국제법상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인 조약입니다. 그때 당시 을사늑약의 풍자화입니다. 지금 여기 고종 황제가 앉아있는 곳으로 나오는데 실제 회의 장소에는 고종 황제는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외적이라고 써있죠. 일본 외교관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5명이네요. 그래서 오적 등이라고 써있죠. 이 5명이 을사조약에 찬성한 신하 5명입니다. 그래서 을사 오적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줄여서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외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이 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죠. 네, 딱 이게 일사조약이 체결된 모습을 압축적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서 네, 고종에게 위협을 가하고 신하들에게 위협을 가해서 강제로 체결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일본이 한 황을 대한제국의 황제를 위협해서 조약을 득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사진은요. 여기 이제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일본이에요. 그리고 여기 써있죠. 코리아. 대한제국이죠. 조선산. 한자로 조선산이라 써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조. 보호하고 있는 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산의 새를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죠. 보호죠. 보호하고 있는 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새장 속에 가둬놓고 먹이를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을사오적 방금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외부 대신 박재순, 그리고 내부 대신 이지영, 그다음 군부 대신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겠죠. 이근택, 그리고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완용은 이름을 가장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이완용이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을사오적이라 하면 을사늑약에 찬성한 대신들입니다. 을사조약의 내용인데요. 원본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있다라고 해요. 자, 5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요. 일본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부성을 통해 금후는 오늘 이후에 한국의 외교 관계 및 사무를 감독 지휘하며 한국의 외교 관계와 사무를 감독 지휘한다고 했으면 감독만 한 뿐만 아니라 지휘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그러니까 일본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일본의 외교관들은 외국에 재료하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관리와 우리나라 백성은 대한제국에서 보호를 해야죠. 근데 일본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책임지며 자기들이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국 정부는 이후에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격을 띤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자, 무슨 뜻입니까? 대한제국은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된다고요? 일본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허락해야만 다른 나라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일본은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겁니다. 한국은 마음대로 친구도 사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조약이 바로 외교권을 박탈한 부분입니다. 을사조약의 가장 큰 내용이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조에 보면은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에 한 명의 통감을 두고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한국 황제 폐하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는 만나자 그러면은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은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계양장 및 기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관리를 둘 권리라고 했습니다. 권리. 협의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저기 예를 들면 부산에 일본 관리가 필요해 그러면 관리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평양에 일본 관리가 필요해. 그럼 평양에 일본 관리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허락도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사관은, 그 관리는 통감의 지휘 아래서 제 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해 있던 일체의 직권을 행사하고 본 협약의 조항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자, 자기들이 우리 대한제국 안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 을사조약에 누가 이제 도장을 찍었냐면, 이게 지금 다른 나라와의 일이니까 외부 대신,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겠죠. 이 박재순이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했던 일본 공사가 도장을 찍어서 이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재순이 고종 황제로부터 이 협약을 맺도록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은 조약, 늑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맺은 늑약입니다. 을사늑약의 주요 내용은 이거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해서 내정에 간섭을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외교권이 사라지니까 다른 나라에 있던 대한제국의 공관이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대한제국에 있던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의 공사관들은 철수를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 나라와 이제 교류를 하는 거는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한제국과 직접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철수를 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대한제국이 고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은 신문의 부당함을 알리고요. 장지연 선생님이 시일야 방송되고 이 밤에 목놓아 운다라는 뜻입니다. 황성신문에 실었고요.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신문기사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요. 이거를 을사년에 일어난 의병이기 때문에 을사의병이라고 합니다. 상인들은 상점의 문을 닫고 저항을 하고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함으로써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국지사들 중에서는 안타깝지만 자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가의 뜻을 표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민영환이라는 분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속으로에 나와 있죠. 을사늑약을 체결한 우리 민족의 심정은 어땠을까? 2천만 동포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호 나라의 치욕과 백성의 욕됨이 이에 이르렀으니 나는 죽음으로써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려 하노라. 그러나 나는 죽어도 죽지 않고 저승에서라도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리라. 동포 형제들은 천만배에 더욱 기운내에 힘쓰고 의지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며 한마음 한뜻으로 한마음으로 힘을 다해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어서라도 마땅히 저 세상에서 기뻐하며 웃으리라. 오호 지금도 실망하지 말지어다.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죽음을 고하노라. 이런 유서를 쓰시고 자결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고종은 2년 뒤인 1907년 6월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상설, 이준, 이위종 요 세 분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헐버트가 도와주었습니다. 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세계 평화회의에 을사늑약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파견을 했고요. 러시아가 초청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방해를 합니다. 출발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방해를 이렇게 잘 극복을 하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은 했는데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초청장이 있음에도 못 들어갔어요. 러시아도 막판에는 마음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세계 각국 기자들에게 연설을 하고요.
그래서 을사늑약의 부당함과 만행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이준 선생님은 우리가 이준 열사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이 헤이그에서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이제 의병입니다. 의병은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을미의병은 1985년에 일어난 의병이고요. 원인은 을미사변. 을미사변 기억나죠? 고종의 왕비인 명성 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 의해서 시해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단발령, 상투를 자르라고 한 거죠. 이게 원인이 돼서 지방 유생들이 중심이 되고 또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단발령이 취소되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한 뒤에 해산을 명령해서 이 을미의병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지도들은 의병들 그때 당시 대한제국 시기 조선말 대한제국 시기에 의병들이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지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을사의병. 방금 우리 을사늑약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원인은 을사늑약입니다. 전국에서 을사늑약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무장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일본군과 열심히 싸워요. 실제적으로. 농민들도 이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요. 지금 신돌석 나와있죠. 신돌석과 같은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의병들의 활약에 대해서 배우는데 의병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양반들이 중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뭐 무기도 구해야 되죠. 또 먹을 것도 이렇게 의병들한테 줘야 되죠. 이러니까 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지역의 양반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농민들이 이렇게 합세를 해서 의병들이 구성이 되는데, 자, 을사의병 때는요, 신도울석과 같은 평민의병장도 등장을 합니다. 또 여성의병장도 나와요.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일본군을 무찌릅니다.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미의병입니다. 여러분들 정미의병은 1907년이고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종이 강제 퇴위됩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고종의 강제 퇴위야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이 원인이 돼서 정미의병이 일어나고요. 이때는요, 의병들의 전투력이 상승을 해요. 왜 상승을 하냐면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훈련된 군인이 참가하고 또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사용하면서 의병은 운동이 아니라 전쟁이 되게 되죠. 전투력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계층의 민중이 참여를 했고요. 유생, 농민, 군인, 노동자, 소상인, 지식인, 승려, 화적. 화적은 여러분 도둑의 도둑. 도둑까지도 이렇게 의병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신돌석 같은 의병장도 나왔었는데요. 자, 이 정미의병 때는요, 양반 의병장도 있지만은 평민 의병장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교과서 서술에 보면은 13도 창의군이 나옵니다. 자, 대한제국 군대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이 되자 군인들 일부는 의병에 참여했다. 의병들이 힘이 이전보다 더 커지자 의병 지도자들은 일제를 몰아내려면 전국의 의병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의 이념과 허위를 중심으로 해서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양반 의병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평민 의병장들을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평민 의병 세력들은 제외를 하고 자기들끼리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서울로 가는 거죠. 일본군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이인영이라는 분이 전체 대장이었는데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뭐죠? 효를 위해서
서울로 진격을 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네, 이렇게 되니 좀 약간 흐지부지 되는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평민 출신 의병장들은 참여시키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부 분열이 생기게 돼요. 자, 그리고 어찌됐든 그 다음 해에 1908년 1월에 이제 서울로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가 강하게 저항해서 전투에서 후퇴하면서 작전을 실패했다라고 했죠. 자, 이걸 서울 진공 작전이라고 하는데 서울 근처까지 다 갔어요. 하지만은 거기서 전투에서 패하고요. 이 허위란 분이 이 군대를 이끌었고요. 이 허위란 분이 이끌었고 이분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13도 창의군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의병부대가 처음으로 함께 일제에 대항해서 싸운 사건이란 의의가 있고요. 일제로부터 나라의 힘을 다시 찾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과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지도를 잠깐 보면요. 이게 지금 깃발 있는 곳이 의병이 봉기한 장소인데 보세요. 선생님 지금 표시만 좀 해볼게요.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요. 네. 대한제국 전체에서 이렇게 의병이 일어났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의병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잖아요. 이때도 나라가 어려워지자 일반 백성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신식 무기로 무장된 일본군의 죽창, 그 다음에 좀 수준이 떨어지는 화승총, 조총 이런 거 가지고 전투를 했었어요. 목숨을 내놓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한 거였겠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의병들은요, 나중에 독립군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일제는 의병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의병이 죽거나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을 해서 항일투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홍범도 장군이요. 이 홍범도 장군도 의병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만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독립군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자, 윤희순 선생님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을사의병 때 여성 의병입니다. 알았죠? 자, 탐구활동. 사람들이 항일 의병이 된 이유. 자, 읽고 해결을 해보세요. 화면을 멈춰주세요. 네, 다 했습니까? 보겠습니다. 자, 사진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보면 알겠지만 복장을 보면 양반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입니다. 일반 농민, 그 다음에 나이 어린 소년. 자, 이분은 제복을 입고 있죠. 혹시 경찰 아니면 군인일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제 총으로 무장은 하고 있는데 성능이 좋은 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항일의병이 되었나?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 다음에 군인들은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어서 의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 속의 인물 중에 한 명의 입장이 되어서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일기를 써보라고 했는데 이런 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종께서 강제로 퇴위를 당하고 우리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지난달 의병에 가담했다. 기존에 활동하던 동료의 말을 들어보니 나처럼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면서 근대식 무기도 많아지고 새로운 전술도 사용해 전투력이 높아졌다고 한다. 두렵고 힘들지만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죽을 때까지 동료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비장함이 느껴지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이런 일기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많은 내용이라서 좀 빨리빨리 진행했는데도 영상이 30분 정도나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영웅 안중근,
안중근 열사의 안중근 의사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